제 말 이해 못하셨어요? 이 청와대는 저희 거라니까요. 무엄하다. 이놈의 목을 당장 쳐라. 청와대が誰のおかげでこんなに大きくなったのかは考えはせず 청와대의 시초는 우리 조선일세. 와, 이 사람들 답답해 미치겠네. 청와대에 대해 뭘 그렇게 안다고 그러세요? 지금의 이 모습 그 당시엔 보시기나 하셨어요? 그게 청와대의 주인이랑 무슨 관계인가? 조선의 청와대를 지금까지 관리해준 것은 고맙소. 그렇게 따지면 청와대의 주인은 우리 고려다. 昭和で発展の始まりは私だ。だから主人も私だ。 자, 조용히 해보세요. 이렇게 싸우지들 말고 투표로 정합시다. 푸를 청, 기와와 대대. 청와대는 높고 평평한 푸른 기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구관저로 이용된 청와대에는 청와대 본관, 영빈관, 대통령 관저, 수궁터, 상춘제, 녹지원, 여민관, 춘추관, 무궁화 동산, 칠궁이 있다. 시대가 변하며 함께 변화해온 청와대. 2022년 5월 10일 74년 만에 청와대의 문이 완전하게 열린 날, 사람들은 부푼 기대를 안고 그 안으로 들어선다. 그럼 지금부터 청와대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는 고려대변인, 조선대변인, 일제총독, 대통령 대변인 총 4명입니다. 자, 먼저 고려대변인 시작해주세요. 이 몸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보겠네. 청와대는 바로 고려의 것이다. 그 연유를 하나씩 알려주도록 하지. 청와대는 고려시대 3경 중 하나인 남경의 궁궐터였다. 고려 초기 3경은 서경, 개경, 동경이었으나 고려 후기에 가서는 서경, 개경, 남경이 되었다. 고려 후기에 남경이 추가된 것인데 그 이유로는 정치 세력의 역학관계, 사시순환에 따른 풍수도의 순주론, 한강 일대의 경제력, 즉 육통경제의 진전 등이 있었다. 고려 문종, 숙종 때에 양주목이라는 지역의 이름을 남경으로 고치고 그 지역에 유수관을 파견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고려의 남경은 지금의 서울 강북 지역에 해당되며 당시 남경의 궁궐이 경복궁의 북쪽, 현재의 청와대 부근에 있었고 청와대의 시초가 되었다. 고려의 수도는 비록 개경이었지만 남경 역시 제2의 수도 역할을 했다. 또한 청와대 외부에서 고려 궁궐의 기와 조각이 발견되었으며 청와대 내부에서도 무신 정권의 공공기관으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는 남경의 위상과 청와대의 시초를 이야기하고 있다. 고려 문종 때 남경을 설치하고 그 궁궐을 지었던 것이 바로 현재 청와대 출발이자 시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도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자네들도 인정하게 청와대의 주인은 그 시초를 만든 우리 고려다. 네, 고려 대변인의 설득력 있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선 대변인 시작해주세요. 청와대는 바로 조선의 것일세. 먼저 조선 전기의 실록을 살펴보겠네. 이처럼 조선 역사에 청와대가 처음 등장한 것은 한양천도가 단행될 때이다. 경복궁은 현재 청와대 터에서 조금 남쪽 평지에 조성되었고 청와대 자리는 왕실의 휴식 공간인 후원으로 활용되었다. 후원에는 각종 정자가 조성되었고 연무당에서는 과거 시험이 실시되기도 했다. 또한 공신들이 모여 회맹의식을 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기묘사화에 관한 논의가 현재 청와대 위치인 신무문에서 이루어진 사료도 남아있다. 다음은 조선 후기의 실록을 보시게. (1592년) 임진왜란으로 경복궁과 후원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이후 고종 때 중건 전까지 폐허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1865년 흥선대원군이 주도한 중건 사업으로 경복궁은 다시 역사에 등장했다. 경복궁을 중건하며 후원 영역도 정비되었고 중일각, 오은각, 육문당, 육무당, 춘안당 그리고 경무대를 세웠다. 경무대라고 붙여진 그곳이 바로 현재 청와대 본관이 있는 자리이다. 잘 보았는가? 만약 임진왜란 이후 폐허였던 경복궁 일대를 고종이 중건하지 않았다면 현재 청와대가 존재했을 거라 생각하는가? 아마 우리는 영영 경복궁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지. 그 점을 생각한다면 청와대의 시초이자 주인은 바로 우리 조선이다. 다양한 근거로 청와대가 조선의 것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조선 대변인의 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제총독. 시작해주세요. 私の名前は山梨繁盛。日本による植民地時代、統治日本の聖徳だった。私たちのおかげで、あなたたちがどれだけ多くのものを得たか知っている。 1895년 10월 8일 러시아와의 일전을 준비하던 일제는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의 핵심에 고종의 황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경복궁을 기습한 후 명성황후를 시해한다. 그 이후 경복궁은 서서히 쇠퇴했고 결국 빈 기와집이 되어버린 그 자리에 일제는 조선 총독부를 세웠다. 1929년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는 통치 20주년을 기념으로 조선 박람회를 개최했다. 개최 장소였던 경복궁 후원의 건물들, 육무, 육문, 양당 등이 대거 철거되었고 마당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조선 박람회를 위해 산업 분야별, 전국 8도별로 전시 공간을 조성했고 일제의 부흥과 일제의 조선 통치 현황을 알렸다. 그 이후 1939년 조선 박람회 부지에 조선 총독의 관사가 지어졌고 그 일대를 계속해서 경무대라 불렀다. 日本が韓国を占領した時期、その土地は韓国のものではなく日本のものだった。朝鮮が建てで使用した建物を日本の用途に変わったので、その一帯が韓国のものでなければ誰のものだろうか。 일제총독의 주장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대통령 대변인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다들 허무맹랑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청와대를 거쳐온 대통령들이 주인이죠. 해방 후 청와대는 미군정 사령관의 사저로 쓰이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집무실 겸 관저로 쓰였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벚꽃 개화 시기인 4, 5월이 되면 2, 3일간 경무대 경내 일부를 국민에게 공개했다. 공원이나 유원지 등 향락시설이 마땅치 않았던 그 당시 경무대는 관람객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곳이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무대 개방에 대한 노력은 후대 대통령들에게도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 그러나 3.15 부정선거, 4.19 혁명,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하야 사건을 겪으며 경무대는 새 주인을 맞이한다. 1960년에 취임한 윤부선 대통령은 이후 보수와 중축을 계속 이어갔고 일제강점기 총독 관저의 역사와 자유당 독재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명칭을 경무대에서 청와대로 변경하였다. 이때부터 현재와 유사한 청와대의 모습이 나타난다. 자,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청와대 기구가 확대됨에 따라 건물의 보수 중축과 함께 상춘제, 영빈관 신축 등 건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상춘제, 봄이 늘 계속되는 집이라는 뜻으로 외빈 접견 등에 사용되는 전통적 한옥 건물이다. 영빈관, 대규모 회의와 외국 국빈들을 위한 공식 행사를 개최하는 공간이다.
본관, 청와대 내 대통령이 일하며 손님을 접대하던 공간이다. 영부인 집무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다. 세종실, 청와대 내 회의실 및 접견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충무실, 식당 겸 만찬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규모 회의를 주최했던 공간이다. 인왕실, 인왕산의 이름을 땄으며 접견실로 활용되던 공간이다. 백악실, 10명 내외의 인원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민주주의 시대에 어울리는 밝고 진취적인 청와대를 짓기로 하여 1991년 9월 현재 청와대 본관을 신축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이 거주하던 곳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 신축의 이유이다.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 식민잔재 청산과 민족 정기 회복을 목표로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1996년 11월 조선 총독부 건물은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일제가 훼손한 경복궁의 복원도 함께 이뤄졌고 조선 총독부 건물이 사라지면서 북악산의 모습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같은 해 11월 27일까지 철거된 잔해는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져 전시돼 있다. 조선 총독부 철거 부재 전시를 맡았던 최말린 씨는 이렇게 말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겼다. 청와대 주변 도로를 개방하고 폐쇄된 인왕산을 개방하고 청와대 분수대, 신무문 개방, 김신조 사건 이후 52년 만에 북악관 성강로 개방,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국민에게 청와대에 대한 접근성을 점차적으로 높여왔다. 기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자, 긴 설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잘들 보았겠죠? 지금의 청와대를 발전시키고 유지하여 국민 품에 안겨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이 바로 청와대의 주인입니다. 대통령 대변인의 뜨거운 열정 잘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누구의 의견이 가장 옳은 것 같은지, 누가 청와대의 주인인지 투표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 시작합니다. (2022년 5월 10일) 74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청와대가 개방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청와대가 개방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정문 개방! 중세 때부터 청와대의 위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했으며 현재까지 이어져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로 이전되었으며 용산기지 소재 국방부 청사로 사용되던 본관 건물이 대통령 집무실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개방이 돼서 이렇게 시민들이 와서 구경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생겨 그전에는 여기 뭐 들을 마음도 못 먹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방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들어와서 또 이렇게 구경하고 하니까 좋네요. 개방은 뭐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걸 개방하는데 여기 와서 계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TV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안에 계단이 궁전 같아서 예뻤어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청와대. 본관 내부 2층에 위치한 백악실과 상춘제 내부를 제외하고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의 공간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74년 만에 개방된 우리의 공간 청와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 역사의 발자취를 함께 느껴보는 것이 어떨까요?